자, 우리 책으로 돌아와서요. 65페이지 한번 봅시다. 관계부사 그리고 관계대명사 대 관계부사. 가장 우리 수능어법에 많이 나오는 문제, 단골 문제가, 물론 가장 많은 문제는 분사입니다. 분사. 출제율 1위는 거의 100%죠. 그 다음으로 이제 거의 동률인데 조금 뭐 큰 차이는 없어요. 거의 1위에 맞먹게 출제율이 높은 게 바로 관계사. 그 중에서도 선택지 문항. 요새는 선택지 문항이 잘 안 나오고 대부분 밑줄형으로 나오는데 접근 부분 비슷합니다. 이 자리가 관계 대명사가 맞냐, 관계 부사가 맞냐. 요게 이제 어법 유형에선 두 번째로 출제율이 높은 문제. 다시 한번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지만 우리가 어법을 배우는 이유는 어법 문제 29번 풀려고 배우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내신이든 수능이든 독해를 구조 판단을 정확하게 하고 독해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배운다고 했어. 선생님 어제랑 그제 양일간 집에서 이제 새벽에 선생님 좀 늦게 자요. 집에 도착하면 한 12시 50분 되고 12시까지 여러분이랑 같이 수업하다가, 그래서 배고파서 뭐 좀 챙겨 먹고 그러면 한 2시 반 되거든. 씻고 밥 이렇게 야식 좀 먹고 하면, 그래서 이제 바로 자면 또 배만 나오니까 조금 유튜브를 보다 자는데, 우리나라에서 선생님이 굳이 그 사람 이름은 거론 안 할게요. 다 아는 뭐 소위 국내 일타라고 하는 모 선생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문법 배울 필요 없대. 그죠? 물론 깔린 저희는 이해합니다. 수능을 대비하면 문법 배울 필요 없다. 그런데 문법 배울 필요 없다는 건 개소리입니다. 왜 이 수업 왜 해? 독해만 하면 되지. 근데 독해가 안 되니까 문법 배우는 거예요. 독해가 안 되니까 정확하게 문장 구조를 볼 줄 알아야지. 그지? 물론 여러분이 외국 가서 살고 시험 안 볼 거면 문법 배울 필요 없습니다. 그지? 외국 살다가 또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뭐 외국인 노동자도 있고 유학생도 있고, 또는 뭐 장기 체류하는 직장 때문에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들도 있을 텐데, 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한국인들과 섞여서 생활하면서 한국말 배우고 그러면서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한국어 국어 문법 배울 필요 있어? 없어. 마찬가지야. 우리도 외국 가서 생활하고 생활영어를 쓰는 데는 문법 굳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목적으로 영어를 공부하고 있지 않죠? 시험 보기 위해서. 시험을 봐서 평가를 받기 위하고, 그 평가를 기준으로 여러분의 진로나 거의 뭐 미래가 재단되고 정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겁니다. 문법이라는 게 절대 항상 선생님이 강조하는 거지만 우리 모의고사나 수능에 29번 풀기 위해서 배우는 거 아니에요. 문법은 글을 이루는 요 문장의 질서예요. 질서. 문장이 이 순서 그리고 이러한 품사 성분으로 조합이 되고, 얼핏 보면 요건데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문법을 배우는 거예요. 문법 문제 풀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데 이제 이거는 특히 지금 요거 할 거는 특히 어법 유형에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판단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는 겁니다. 자, 1번부터 가볼게요. It depends on입니다. 자, 항상 관계사 문제를 풀 때는 세 가지 기준을 여러분이 반드시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이게 반복적으로 훈련을 해서 나중에는 이 세 단계가 거의 2초, 3초 내에 머릿속에서 저절로 연산이 돼야 돼. 어떤 단계냐면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를 통틀어서 관계사라고 한다고 그랬는데, 이 문제의 출제 의도가 지금 관계사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자동적으로 여러분이 이 생각이 들게 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요, 선행사를 판단하는 거예요. 즉, 지금 이 문제가 선행사 유무를 묻냐, 또는 선행사가 사람이냐 사물이냐를 묻냐, 또는 선행사의 종류를 묻냐. 그래서 선행사 판단. 그 다음 두 번째는요, 관계사의 역할인데, 쉽게 말해서 격 판단하는 겁니다. 격. 지금 이 단어가, 이 관계사가 관계사절 내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처럼 쓰인 관계 대명사냐, 아니면 소유격이냐, 그쵸? 아니면 수식어,
장소, 시간, 이유, 방법 등으로의 수식어로 쓰이는 부사냐, 관계 부사냐, 요 역할을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 그래서 여러분이 출제자의 눈으로 보는 훈련을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출제자는 그래서 여기서 안 끝내겠죠. 세 번째까지 연산을 끌어내야 여러분을 최대한 문제에 붙잡아 놓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요 3단계가 가장 중요하고 문제 정답의 판단 기준은 거의 3번에서 이루어져요. 뭐예요? 그렇지. 뒤에 있는 절이 즉 관계사가 이끄는 절, 관계사 절이 이제 흔히들 뭐 문장 뒤에 오는 문장 선생님도 간혹 그런 실수를 많이 하는데 뭐 용어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문장은 아니죠. 절이죠, 절. 그렇죠? 그래서 뒤에 오는 절이 완전하냐 불완전하냐. 즉 여기서 뒤에 오는 절은 관계사 절만을 말합니다. 완전 불완전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지만 우리 시험엔 간단하게 나온다고 했어요. 그쵸? 그치? 완전 불완전 따지는 방법도 지난 시간에 그래서 얘기를 했고, 자, 이 3단계에 의거해서 연습 많이 하다 보면 저절로 머릿속에서 의식하지 않아도 돌아갑니다. 첫 번째 the way how가 있죠. 그 다음 how가 있어요. 요거는 1, 2, 3번 적용하지 않고 0.1초 만에 정답 판단이 서야 돼. 정답 뭘까요? how입니다. 왜? 그렇죠. how는 선생님이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 부사라고 그랬어. 그치? 선생님한테 처음 배운 사람들도 많다고 그랬어. how도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어요. 즉 거꾸로 얘기하면 영어엔 the way how란 말이 아예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떠먹여주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수능에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오케이? 어디에 나와요? 내신에 나와. 내신. 보기 중에 하나에. 그치? 떠먹여주는 문제.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전혀 1, 2, 3번 우리가 개의치 않고도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I will tell you the reason 했죠. 하나는 in which고 하나는 for which야. 출제구도 뭐겠습니까? 전치사가 뭘 쓰느냐지. 요것도 사실 숙련되게 여러분들이 좀 연습이 돼 있으면 1초 안에 해결이 되는 문제예요. 뭐 때문에 1번에서 걸려버리는 거야. 1번. 1번이 뭐예요? 선행사가 the reason이지. 선행사가 the reason일 때 이유의 전치사만 고정되어 있다고 그랬어,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여러분 필기해놓은 거 찾아보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선행사, 장소, 시간, 이유, 방법일 때 관계부사로 바뀌는데, 물론 이때 전치사 플러스 which죠. 이때 장소와 시간은 선생님이 전치사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고 그랬어. 너무 많은 전치사를 쓸 수 있으니까. 그러나 이유의 전치사는 정해져 있다고 그랬죠. 뭐야? 그렇지, for야, for. 이 for가 뭐뭐를 위하여라는 for가 아닙니다. 이 for는 이유의 for로서 뭐뭐 때문에란 뜻이야. 뭐뭐 때문에란 이유의 for입니다. 방법의 관계부사 how도 in which로 전치사가 in으로 특정되어 있다고 그랬어. 왜냐면 in the way, in the manner 이런 식이니까 그러한 방식으로 라는 뜻으로. 세 번째도 가봅시다. 자, though it is often taken as a given, there is no fundamental reason. 자, 선행사. 그 다음 뭐예요? why와 which. 여기서는 몇 단계입니까? 3단계죠. 그쵸? 3단계죠. 관계 부사는 관계사 절이 완전한 절이 와야 되고, 관계대명사는 얘가 대명사잖아. 그러니까 요 절 안에서 명사 역할을 요 놈이 하나 차지하고 있으니까 명사가 하나 빠져 있어야 되잖아. 그쵸? 봅시다 그럼. Technological ingenuity 주어 should be allowed to thrive까지. 특히 예외의 경우도 있습니다만 BPP하고 수동태가 나오면 요 놈은요 이렇게 나올 때 to 부정사의 목적어가 있냐 없냐도 물론 따져야 돼요. 오케이? 그런데 thrive는 여기서 자동사야. 자동사. 즉 무슨 말입니까? thrive the reason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오케이? 자, 그럼 뭐예요? technological engineer부터 thrive까지가 어떠하다? 완전한 절이죠. 완전한 절. 특히 BPP 요 수동태는 4형식과 5형식의 수동태를 제외하고 3형식의 수동태는 수동태에서 끝나도 완전한 절입니다. 그죠? 왜? 목적어가 주어로 가버렸으니까. 하나만 더 봅시다.
This is the tallest building 하고 where 하고 that 나왔죠. 내신에는 where that 뿐만이 아니라 which that 도 나올 수 있고요. 오케이? 뭐 which where which도 나올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일단 선행사에서 눈에 거슬리는 게 하나 있죠. The tallest 최상급입니다. 오케이? 최상급. 최상급 나왔다고 무조건 대시야? 여기서 안 끝나잖아요. 그죠? where도 될 수, 즉 관계 부사가 필요한 자리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3번 판단하라는 얘기입니다. 그치? 뒤에 볼까요? I have ever seen 하고 나왔지. 완전해 불완전해? 불완전하죠. 선행사 the tallest building을 목적으로 집어넣어보니까 말잖아. 그치? 오케이? 그럼 즉 have seen 이라는 완료 시제이긴 하지만 see라는 동사에 목적어가 빠진 불완전한 절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that. 그리고 이 that의 정체는 뭐야? 목적격 관계 대명사입니다. 이해가세요?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 5번부터 10번까지는 여러분들 숙제를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왜? 선생님이 더 풀어주고 싶은데 지금 여러분들 눈빛이 너무 막 나한테 원망을 보내고 있어. 아, 집에 가서 내가 풀 건데, 아, 지가 다 풀면 재밌는 거 다 하고 있네. 막 이런 눈빛이어서 예전에 꽤 오래됐지만 선생님 쌍용동 살 때 꼬지삭개라는 이런 선술집에 가서 우리 집사람하고 꼬맹이들 집에 놔두고 집사람하고 이제 가가지고 술 한잔 먹었거든? 집사람이랑 둘이서 그 동네니까 홍합탕을 시켰어요. 홍합탕을 시켰는데 나는 우리 집사람 생각하고 홍합을 다 이렇게 껍질 있잖아. 그거 다 깠단 말이야. 까줬어. 홍합 다 까가지고 편하게 먹기만 하라고. 우리 집사람이 성질을 확 내는 거야. 왜? 그랬더니 까먹는 재미를 뺏어간대.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내가 너무 많이 풀어줘 버리면 푸는 재미를 뺏어간다고 원망할까봐 선생님이 그래서 요거까지만 풀고요. B번으로 가봅시다. 계속적 용법. 얘도 앞에 컴마만 찍혀 있지만 출제 포인트 선생님 3가지 적어줬죠. 그 출제 포인트를 제외하고는 접근 방식은 똑같습니다. who냐 대시냐 요거는 1, 2, 3단계 안 거쳐도 딱 끝나요. 뭐 때문에? 계속적 용법이잖아요. 컴마가 있다고 무조건 계속적 용법은 아니라고 그랬어 선생님이. 그지? 컴마가 있다고 무조건 다 계속적 용법은 아니다 라고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계속적 용법은 2가지라고 그랬어 선생님이. 주절이 다 끝나고 컴마 또는 주절의 주어 다음에 컴마가 계속적 용법이다 라고 했고, 주절이 다 끝나고 컴마죠. 그러니까 계속적 용법에는 that 못 쓰잖아. 그러니까 가장 빠르게 답을 얻는 방식은 속어입니다. 오케이? 우리 모의고사에서도 선생님이 특히 순서 문제 속어로 푼다고 그랬죠? 속어. 둘 중에 하나 속어했으니까 당연히 얘가 답이겠지. 따질 필요도 없죠? 그 다음 2번째 갑니다. 역시 마찬가지죠. 계속적 용법. 주절이 끝나고 컴마니까 계속적 용법이죠. 역시 that 못 쓰죠? which. 이제 그래서 3번에는 that이 안 나왔습니다. 3번 건너뛰고 4번부터 볼까요? 주절이 다 끝나고 컴마를 찍어도 관계사의 계속적 용법이지만 주절에 주어 다음에 컴마 찍어도 무슨 용법이라고 그랬어? 계속적 용법이라고 그랬지. 이 2가지 경우만 계속적 용법이야. 그럼 역시 뭐다? 볼 필요 없이 that이 안 되니까 후습니다. 됐죠? 3번으로 다시 올라가 볼게요. 주절 끝나고 컴마죠? 역시 보기에는 that은 안 나왔습니다. 그럼 where, which, 컴마가 찍힌 계속적 용법이지만 포인트는 이놈이죠. 완전 불완전. James that 주어 owns 소유하다 동사 뭐가 없어? owns라는 소유동사 사동사예요. 타동사. 제인의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다. 뭘 소유하고 있어? 목적어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목적격 관계 대명사를 선택해 줘야 됩니다. 이해가세요? 됐어요? 여기까지? 참고로 여러분, 얘 목적격이죠. 목적격이잖아. 생략할 수 있어 없어?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얘 생략하면 말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I stayed at the hotel plaza Jane's dad owns. 말 돼? 안 되잖아. 계속적 용법의 목적격은 생략하지 않는다. 물론 시험에는 안 나와. 알았죠? 자, 역시 이것도 4번까지만 더 풀면 여러분들도 또 화내고 승질 낼까봐. 아, 뭐야? 에이, 뭐야? 6개밖에 없었네? 아, 2개만 풀 건데. 미안합니다. 선생님, 모르고 한 짓이에요. 여러분, 너무 화내지 마시고. 자, 요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것 잠깐 복습을 좀 해봤습니다. 다시 앞 페이지 살짝 넘어가서요. 자, 연결사 오늘은 2번째 시간입니다. 접속사 시간인데요. 접속사를 완전히 그냥 총망라해서 정리하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니까 우리 책 기준으로 꼭 필요한 것만. 동현이 늦게 왔지? 자, 선물. 혹시 수창이 받았나 아까 이거? 받았지? 수창, 요새 왜 단어 시험 안 봐? 빨리 와서 딱 봐. 고3 선배들도 보는데. 자, 접속사부터 갑니다. 선생님이 그냥 적어줄게요. 자, 접속사. 우리가 일단은 절의 개수 마이너스 1만큼의 접속사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접속사 중에서도 절을 이끄는 접속사의 역할을 얘기했던 건데 좀 세분화해서 얘기할게요. 접속사는요, 크게 등위 접속사하고 종속 접속사로 나누어집니다. 일단 요놈은 접속사의 종류는 크게 요렇게 나누어져요. 등위 접속사란 뭐냐면 간단히 같은 위상의 것, 등급이 같은 것을 연결하는 접속사야. 그래서 이따 세부적으로 좀 한번 알아볼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and or but 이런 걸, 이게 등위 접속사. 반면에 종속 접속사는 등급이 같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종속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절과 종속절만을 연결하는 게 종속 접속사야. 그래서 종속 접속사는 다시 2가지로 나뉩니다. 종속절로 등장할 수 있는 명사절이 종속절로 올 때, 부사절이 종속절로 올 때입니다. 물론 형용사절도 있긴 한데요. 형용사절은 우리가 이미 관계사 파트에서 배웠죠. 관계사절이 다, 관계대명사절, 관계부사절이 선행사를 수식할 때는 전부 형용사절이라는 걸 배웠어요.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접근할 게 등, 위 접속사라는 건데, 등위 접속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뒷부분에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뒷부분에. 근데 선생님은 미리 좀 얘기를 좀 할게. 등위 접속사에서 제일 중요한 2 글자가 뭐냐면 병렬, 병치, 또는 옛날에 뭐 등치 이렇게도 얘기했는데 병렬이란 말이 좀 중요해요. 등위는 같을 등자에 위상 위자야, 설 위자 해서 등급, 순위가 똑같은 놈들을 붙이는 게 바로 등위 접속사인데, 간단히 얘기하면 얘는 등위 접속사는 단어, 구, 절을 다 연결할 수 있어요. 단어, 구, 절을 다 연결합니다. 그냥 대표적으로 여러분 뜻은 다 아니까 선생님 쭉 그냥 나열할게요. and, or, but, for, so가 있거든요. 근데 요놈은 단어, 구, 절을 다 연결해요.
and나 or, but은. 그런데 for나 so는 and or but과 다르게 같은 등위 접속사에는 포함되지만 절만을 연결합니다. 절만을 연결해요. 특히 요 for나 so는 여러분이 등위 접속사 말고 전치사 for나, 그죠? 또는 부사의 for, so도 나오기 때문에 많이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그래서 크게 중요성을 일단은 중요하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요 병렬이란 말이 뭐냐면요, 이게 A와 B를 등위 접속사가 연결한다고 칩시다. 물론 3개 이상의 대상도 등위 접속사가 연결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접속사는 2개 이상의 대상을 연결하니까 2개의 대상 A와 B를 등위 접속사가 연결한다고 할 때 무슨 관계가 성립해야 되냐면 A와 B는 병렬을 이루어야 한다, 이 얘기야. 같은 값이어야 한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A가 단어면 B도 단어, A가 구면 B도 구, A가 명사면 B도 명사, A가 형용사면 B도 형용사, A가 부사면 B도 부사, A가 전치사구면 B도 전치사구, A가 투 부정사면 B도 투 부정사, A가 동명사면 B도 동명사, A가 PP면 B도 PP. 즉 같은 값을 가진 대상을 연결하는 게 병렬이다. 알겠죠? 오케이? 아주 쉬운 예문 하나 선생님 써줄게. I want 이런 말이 있다고 봅시다. I want to rest and sleeping. 나는 좀 쉬고, 쉬는 것과 자는 것을 원해. 난 좀 쉬면서 자고 싶어.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은 말은 통해. 문법이 틀려도 말은 통해서 생활용어에는 쓸 수 있다고요. 근데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이죠. 그지? 왜 틀렸어? 일단 요 and가 무슨 접속사? 등위 접속사. 같은 위상을 연결한다. 그치? 같은 등급의 것을 연결해야 되는데 요게 A고 요게 B잖아요. 자, 근데 A는 투부정사고 B는 동명사이기 때문에 일단 틀렸어요. 그쵸? 그럼 올바르게 바꾸면 A나 B 둘 중에 하나를 고쳐줘야겠네. 같은 것으로. 뭘 고쳐줘야 돼요? B를 고쳐줘야죠. 그 근거는 뭐야? 그렇지. 우리 배웠잖아요. 지난주, 지지난주에. want는 동명사가 아닌 투 부정사만을 목적으로 하는 동사잖아. 그치? 그래서 요 sleeping, 이게 바로 병렬 구조의 위배야. 병렬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배되었다라고 얘기해. 그래서 요 놈도 to sleep으로 고쳐줘야 한다. 그런데 특히 to 부정사의 경우는요. to 부정사의 병렬의 경우는 두 번째 이하의 병렬된 to 부정사부터는 to를 써도 되고 생략해도 돼. 알았어? 오케이? 자, 여기까지도 알아둡시다. 이게 병렬입니다. 어렵지 않죠? 오케이? 말로만 할게요. 쌤이 간단하게. 말로만 할게. 요런 게 있다고 봅시다. I am honest and kindness. 맞아, 틀려? I am honest and kindness. 나는 정직하고 친절해요. 뭐 이런 말인데. 뭐가 틀렸어요? 그렇죠. honest라는 형용사가 I am의 보어니까 and 뒤에 온 병렬, 즉 등위 구조를 이루어야 되니까 kindness라는 명사가 오면 돼야 안 돼? 안 되죠. 형용사는 형용사와 병렬을 이루어야지. 그러니까 kindness를 kind라는 형용사로 바꿔줘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게 병렬이야. 자, 그럼 이제 병렬에서 좀 더 중요한 얘기로 나아가서요. 요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등위 접속사에 확장형이 있어. 그게 이제 등위 상관 접속사라는 건데 그냥 보통은 우리가
상관접속사라고 부릅니다. 상관접속사. 자, 천천히 가볼게요. 선생님이랑 하나씩. 자, A and B에다가요, 부사 both를 하나 더 붙여서 등위 접속사를 확장했죠. both A and B입니다. 쉬우니까 뜻은 안 쓸게. 무슨 뜻이야? 그렇지. A와 B 둘 다입니다. A and B가 A와 B죠. 거기에 both라는 부사만 들어갔어요. 그래서 둘 다. 참고로 얘는 수취급 뭐 할까요? 둘 다니까 복수 취급하겠지. 둘 다를 언급하는 거, 지칭하는 거니까. 그 다음 두 번째, either라고도 발음하고요, either라고도 발음하거든요. 그냥 여러분 쉬운 거, 발음 중요하지 않으니까. 자, either A or B입니다. either A or B. 일단 상관접속사는 형태도 중요해요. and가 아니라 or를 씁니다. 그렇죠? 뜻은 쉬우니까 안 쓸게. 무슨 뜻이야? either 없으면 A 또는 B죠. 근데 either가 들어가서 뭐야? A 또는 B 둘 중에 하나 이 말이야. A 또는 B 둘 중에 하나. either에 not을 합치면 neither 또는 neither가 됩니다. neither. 그리고 or도 not을 합치면 nor가 돼. 자, 상관 접속사의 형태도 중요하다고 그랬어. 자, neither A or B란 말은 없어. neither가 나오면 nor가 나와야 돼요. 뜻은 뭡니까? A와 B 둘 다 아닌 이건데, 직역하면 A 또는 B 둘 중 단 하나도 아닌이야. 근데 이걸 좀 더 우리말에 갖게 그냥 A와 B 둘 다 아닌이라고 해석합니다. not A but B. 요거 쉽죠? A가 아니라 B라는 뜻이죠. A가 아니라 B. not A but B에 부사를 한 단어씩 더 추가하면 not only A but also B가 됩니다. only와 A가 들어갔죠. only와 also가 들어갔죠. 자, 그리고 여기서 also는 종종 생략하고 쓸 때도 있습니다. but은 생략 못해요. 왜? but이 접속사야. 그치? 접속사는 생략하면 안 됩니다. not only A but also B에서 also는 부사라 생략할 수 있고 쓰기도 하지만 반대로 but을 생략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종종 실수로 also는 놔두고 but을 생략하고 뭐 편지나 문자 쓸 때 이렇게 실수하는 경우 있어요. 외국 애들도. 그리고 not only but also는요, as well as로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이때 좀 주의해야 될 게 A와 B의 어순입니다. A 뿐만 아니라 B까지도 라는 뜻인데 as well as로 쓰면 B가 앞에 와요. 이 어순이 왜 중요하냐? 잘 보세요. both A and B는 어차피 둘 다를 일컬으니까 복수 취급이야. 근데 종종 어떤 친구들은 오해하고 있더라고요. 나머지 상관접속사를 단수 취급한다라고 오해하더라고. 단수 취급 아니야. B에 일치시킵니다. 단수 취급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B가 단수면 단수 취급이고 B가 복수면 복수 취급합니다. 그래서 B에 인칭과 수를 일치시킨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됐어요? 오케이? 어려운 거 없죠? 응. 하나도 어려운 거 없지? 됐죠? 자, 다시 정리. 상관접속사의 출제 포인트는 세 가지야. 세 가지. 여기다 적어줄게요, 선생님이. 자, 포인트. 1번,
상관 접속사의 형태입니다. 즉 both A 하고 나오면 and B가 나와야죠. both A or B란 말 있어 없어? 없죠. neither A and B란 말 있어? 없어요. neither가 나오면 nor가 나와야 돼. 오케이? not only A and also B란 말 있어? 없어.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형태. 요것도 여기서 잘 안 나와. 너무 쉬우니까. 두 번째, 상관 접속사도 결국 등위 접속사이기 때문에 병렬을 확인합니다. A와 B가 같은 위상의 것인지. not only 다음에 ing가 나왔으면 but also 뒤에도 뭐가 와야 돼? ing가 와야죠. 이해가요? not only 뒤에 to 부정사 구가 왔으면 but also 뒤에도 to 부정사 구가 와야 되는데 대절이 왔다. 그럼 맞아 틀려? 틀린 거예요. 병렬. 그 다음 세 번째까지 확인하면 이게 바로 수일치입니다. 수일치까지 확인을 시키는 문제가 까다로운 문제죠. 근데 하다 보면 굉장히 쉬워. 대부분의 문제는 결국은 수일치에 귀결돼요. 여기까지가 등위 접속사. 됐죠? 자, 이쪽 지우고 두 번째 이제 종속 접속사. 종속 접속사란 같은 위상의 것을 연결하는 게 아니라 주절과 종속절을 연결할 때 쓰이는데 이 종속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종속 접속사죠. 오케이? 이해가요? 참고로 등위 접속사로 연결된 두 개의 절을 우리는 복문이 아니라 중문이라고 그래. 중문. 절이 중복돼서 나왔다. 오케이? 그 다음 등위 접속사가 등장하고 두 개의 절이 연결돼 있으면 복문이라고 얘기하거든. 복수의 개수의 절을 가진 문장이라고 해서 복문. 헷갈리는데 이건 중요하지 않아. 몰라도 돼요. 여러분이 접속사 판단만 할 줄 알면 되니까. 종속 접속사는 첫 번째로 스님이 두 개의 성분으로 나뉜다고 그랬죠. 명사절이야. 명사절. 자, 접속사는 두 개입니다. 하나, that.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대로 뭐뭐 하는 것, 뭐뭐라는 것이라는 뜻의 가장 대표적인 명사절 접속사예요. 오케이? 두 번째는 whether입니다. 경우에 따라 if로도 바꿔 쓸 수 있어요. 인지 아닌지의 뜻이야. 뭐뭐인지 아닌지. 그럼 보세요. 명사절이 대표적인 접속사가 두 개라고 그랬지, 이렇게. 요 놈의 차이는 뭔 줄 알아? 요것도 중요합니다. 확실시 되거나 확정적인 사실을 언급할 때는 that을 써. 불확실이거나 의구심이 있는 절을 이끌 때는 whether와 if를 씁니다. 오케이? 잘 봐요. 에? 이런 식으로 나와.
이렇게 가봅시다. I want to know that if it will rain tonight. 정답 뭐예요? 그렇죠. if죠. 왜 그럴까요? 오늘 밤에 비가 온다는 게 확실한 일, 확정적인 사실이야? 아니죠. 불확실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오늘 밤 비가 올지 안 올지 알고 싶어 이 말이야. 참고로 if절에 will 못 쓰잖아요. 그 if는 뭡니까? 조건의 부사절의 if예요. 만약 뭐뭐라면의 if. 명사절의 if나 whether 뒤에는 얼마든지 쓸 수 있어. 그 다음 봐봐. whether와 if가 뜻이 똑같은데 왜 선생님이 whether를 써놓고 경우에 따라서만 if도 바꿔 쓸 수 있다고 얘기했냐면, 요거 봐봐. 요거 정리해 줄게요. whether와 if의 차이점입니다. 잘 봐요. 1번 얘는요, 모든 명사절을 다 이끌 수 있어요. 즉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을 다 이끌 수 있어. 그런데 인지 아닌지라는 같은 뜻의 if는요, 목적어로 쓰임 명사절만 가능합니다. 즉 주어나 보어의 명사절은 if를 쓸 수 없어. 오케이? 두 번째, or not을 붙이고 안 붙이고, 이거 학교에서 여러분 이 말 아마 들었을 거야. if는 or not 못 쓴다고 들어본 적 있어 없어? whether는 or not을 쓸 수 있지만 if는 or not을 못 쓴다 들어본 적 있어 없어? 들어본 적 있지? or not 쓸 수 있어요. if도. 에? 그런데 이것만 못 쓰는 거예요. 바짝 붙여서는 못 써. 얘는 가능해요. 이 or not을 whether 바로 뒤에다 이렇게 붙여 쓰는 게 가능해. 그런데 if는 불가능합니다. 그럼 if라는 접속사 바로 뒤에 안 붙이고는 쓸 수 있나요? 네, 쓸 수 있어요. If he will come or not 이렇게 쓸 수 있어. 얼마든지. if를 쓰면 or not 못 쓴다. 이건 개소리입니다. 접속사 바로 뒤에 붙여서 쓸 수만 없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이게 좀 중요해요. 수능에 많이 출제됐어요. 전치사의 목적어로 whether가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전치사의 목적어로 if절은 불가합니다. 쓸 수 없어. 그 다음 마지막이야. 네 번째. whether는 원래는 접속사지만요, 의문사에서 유래한 접속사이기 때문에 절이 아닌 투 부정사도 이끌 수 있습니다. 절이 아닌 투 부정사를 이끌 수도 있어요. 됐어? 잘 보이나 지금? 그런데 if는 온전하게 접속사로만 쓰이기 때문에 절만 이끌 수 있어요. 즉 투부정사 구는 이끌 수 없다. 요 네 가지 차이점, 특히 중요한 3번 차이점 출제 많이 됐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됐죠? 자, 접속사는 얘네 뿐인데 요 놈도 있어요. 접속사 기능을 포함한 명사절도 있습니다.
접속사 기능을 포함한 명사절. 그렇죠? 첫 번째, 의문사절이에요. 의문사절. 우리가 흔히 이걸 간접 의문문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즉, 간접 의문문의 의문사가 접속사 기능을 대신하고 있어요. 알겠죠? what절입니다. 물론 what은 의문사로 쓰일 때는 의문사절 안에 포함되기도 하지만 관계대명사 what을 말하는 겁니다. 관계대명사 what이 이끄는 절도 역시 형용사절이 아닌 명사절이죠. 심지어 얘는 뜻도 대절과 해석은 비슷해요. 그래서 같이 보기로 나올 때도 많아요. what절. 세 번째, 복합관계 대명사절. 복합관계 대명사라는 게 뭐냐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적어줄게요. whoever, whomever, whosever, whatever, whichever 등 요놈들이 이끄는 절. 여기서 좀 눈에 띄는 게 ever죠. ever. 관계대명사 which나 who, whom, whose, what 뒤에 ever가 붙은 걸 우리가 복합관계대명사. 말이 어려워. 우리나라 문법 용어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식 한자조도 많기 때문에 어려워. 문법 용어를 아는 것보다 여러분이 보고 판단이 가능하면 돼. 판별할 수 있습니다. 복합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절도 역시 접속사 기능을 포함한 명사절이다. 됐어요? 우리 책에 안 나오는 얘기까지 선생님이 한 겁니다. 그쵸? 우리 책에 안 나오는 얘기까지 한 거야. 그 다음 요 얘기까지 미리 땡겨서 좀 할게요. 자, 여기 지울게요, 선생님이.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얘기인데 좀 미리 땡겨서 얘기합니다. 동격의 접속사 that이 있죠. 접속사입니다. 접속사. 자, 동격의 접속사란 앞에 형체나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추상명사가 나와요. 주로 여러분 독해하다 보면 많이 보게 되는 이런 추상명사가 뭐야? The fact나 the truth, the mystery, the rumor, the news, the faith 이러한 말들. 그지? 신념, 소망, 소식, 뉴스, 진실, 사실, fact 뭐 이런 말들. 그지? 이러한 추상명사 뒤에 대시 오고 대시 이끄는 절이 완전한 절이 뒤따릅니다. that 이하가 완전한 절이 뒤따라요. 그럼 얘는요, 요것과 비교해야 돼요. 요것과. 자, 뭐와 비교하냐면 추상명사가 아닌 모든 명사가 오고 대시 오고 불완전한 절이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요 that은 요 불완전한 절 때문에 이게 뭐예요? 동격의 접속사가 아니라 관계 대명사입니다. 관계 대명사 that과 접속사 that을 좀 구분할 때 대개는
접속사 된 앞에는 명사가, 즉 선행사처럼 보이는 명사가 없기 때문에 구분이 좀 쉬운데, 동격의 접속사 that 같은 경우에는 접속사 바로 앞에 명사가 나와. 그래서 관계대명사가 구분하는 방법, 결국은 완전 불완전이죠. 이게 더 요렇게. 그 다음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요거 should의 생략에서 우리 선생님 살짝 얘기 한번 했던 건데, 주장, 제안, 요구, 명령을 말하는 동사, 심지어 뭐도 알아둬야 되냐면 여러분들 중에 고2 이상은 명사도 알아둬야 돼. 고2까지는 주장, 제안, 요구, 명령의 동사만 나오지만 고3부터는 이제 명사도 나오니까 이것도 알아둬야 돼요. 주장하다, 제안하다, 요구하다, 명령하다. 동사 뭐 있어요? 우리 책에도 나오지만 말로만 해볼게. 주장하다. 뭐 있어? insist. 그죠? argue. 주장하다. 어? 그 다음 요구하다. ask. demand. request. 그죠? 그 다음 제안하다. suggest. 그지? 제일 쉬운 거 suggest. 그 다음 supposed. 그죠? suppose는 좀 빼야겠네. 명령하다. command, order, direct 이런 거. 그치? 그런 거예요. 자, 이러한 동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동사의 또는 명사 뒤에 이 동사의 목적어를 이끄는 명사절에 대신 나왔을 때야. 만약에 주장, 제안, 요구, 명령의 명사라면 이 명사의 동격의 대절이 왔을 때인데, 이 뒤에 주어의 인칭과 수, 그리고 전체 문장의 시제와 무관하게 동사 원형만 써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조동사 should가 생략돼 있다. 이 should가 생략되고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냥 겉보기에는 동사 원형만 써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때의 should 생략엔 무조건 요 동사나 요 명사만 오면 생략하는 게 아니야. 큰일 납니다. 어떤 선생님들은 주장, 제안, 요구, 명령의 동사만 오면 다 무조건 should 생략된다고 하는데 아니야. 필수 조건이 있어요. 필수 조건. 주장, 제안, 요구, 명령의 동사가 와도 should를 생략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야. 그럼 should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이게 바로 필수 조건인데 해석입니다. 해석. 당위성의 해석을 포함해야 한다. 한자죠, 다. 당위성, 해석, 포함 다 한자야. 이걸 좀 쉽게 얘기하면 당위성이란 말이 뭐냐면 우리말로 얘기할 때 대절의 해석 안에 무엇 해야만 한다라는 해석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야 대절의 should를 생략할 수도 있는 조건이 생겨난다. 알았어요? 오케이? 잘 봐. The new policy asks us that we 잘 봐. 요런 말이 있다고 봅시다.
The new policy asks us that we not use a disposable cup. disposable은 한 번 쓰고 처분해버릴 수 있으니까 일회용이야. 문장 맞을까 틀릴까요? 뜬금없이 don't도 아니고 not인데요, 선생님?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맞는 문장이에요. 왜?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여기 should가 생략되어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원래는 should not에서 should만 생략하니까 not만 남아있는 거야. 당위성 있어 없어? 당위성 따져봐야 된다고요. 대절 해석해서 해야 한다라는 해석 있어 없어? 물론 not이 있으니까 하면 안 된다라는 해석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should 생략이 벌어진 거야. 새로운 정책은요,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뭐라고 요청해요? 우리는 일회용 컵을 쓰면 안 된다고 요청합니다. 알겠어? 당위성의 해석이 있기 때문에 should의 생략이 벌어지는 거예요. 됐어요? 근데 반면, 자, 요거나 적지 마세요. 예외는 거의 출제 안 돼. 여러분 내신에는. 예외는 거의 출제 안 되니까. 그냥 이런 게 있다고 말아놔. The accident 유명한 기출문제 변형이에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유명한 기출문제 변형입니다. insisted라는 주장하다라는 동사 나오고 대절 나왔으니까 앞뒤 잴 필요 없이 동사 원형이죠? 앞뒤 잴 필요 없이 동사 원형이지? 아니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있는데 그게 그냥반들이 틀린 거라고. 주장, 제한, 요구, 명령, 동사 나왔다고 무조건 동사 원형 아니라고요. 그 반증을 드는 예문이야. 알았어요? 이 동사 원형이 온다는 얘기는 should가 생략됐다는 얘기고, 그러려면 선제 조건, 필수 조건이 뭐다? 대절 안에 당위성이 있어야 된다. 해야만 한다는 해석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 해석해 볼게. 그 목격자가 주장했어요. 그 사고는 횡단보도 위에서 발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말이 돼? 아니잖아. 목격자가 그 사고 꼭 여기 횡단보도에서 꼭 일어나야 돼요 라고 이 주장이 아니지. 그 목격자가 주장했습니다. 그 사고는 횡단보도 상에서, 횡단보도 위에서 일어났다고 주장한 거예요. 즉 당위성 없지. 그러니까 이번에는 동사 원형과 무관해요. 즉 should 생략과 무관해. 주절이 과거니까 시제 일치 때문에 현재 못 오죠. 과거냐 대과거냐인데 시제 일치는 시제를 어울리게 쓰는 게 시제 일치라고 그랬어. 똑같이 과거를 쓰면 목격자가 주장하는 시간과 동시에 사고가 일어났다는 얘기야. 그지? 대과거를 쓰면 목격자가 주장한 것보다 훨씬 더 먼저 사고가 일어났다는 거고. 뭐가 맞아 그럼? 그렇죠. 대과거가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목격했고 그 목격자가 주장하는 이 일이잖아요. 이해가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이게 지금 예외야. 요렇게 요 예문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지금 선생님이 반증을 든 예문은 당위성이 없잖아요. 당위성이 없을 때는 should 생략과 무관하게 시제 일치의 원칙을 따릅니다. 여러분 시제 일치 헷갈리면 안 돼. 선생님이 옛날에 말했어. 시제 일치는 시제를 똑같이 만드는 게 일치가 아니야. 시제를 어울리게 만드는 게 시제 일치야. 그러니까 전후관계를 밝혀줄 때는 과거와 대과거로도 전후관계를 밝힐 수 있어요. 똑같이 만드는 게 시제 일치 아닙니다. 자, 요렇게까지. 그럼 뒷부분까지 선생님이 일부러 종속 접속사 아예 깔끔하게 시작하려고
이 미리 좀 땡겨서 얘기를 했습니다. 됐죠? 괜찮죠? 오케이? 그럼 문제 몇 개만 보고 쉬었다 할게요. 다시 여러분 뒤로 넘어갑시다. 65페이지로. 자, 65페이지로 가서요. 등위 접속사, 등위 상관 접속사 이 문제입니다. 가봅시다. 밑줄 친 부분을 올바르게 치어했습니다. 1번부터 일부러 답 지웠어요, 선생님. 자, 요거 봅시다. Leo isn't ready to endorse the habit of sleeping less and made up. 자, 뭐와 병렬이냐 요 말이에요. 자, 뭐와 병렬일까요? 요 문제는 일단은 원래는 해석을 해야 되는 문제. 해석을. 그치? 자, 봐봐요. 요것과 병렬일 수도 있고, 요것과 병렬일 수도 있고, 요것과 병렬일 수도 있어. 알았어? 오케이? 그럼 해석이 얘와 isn't의 is와 병렬이 되려면 만든다라고 병렬이 돼야 되고, 오케이? 이렇게 하고 그리고 만든다라고 병렬이 되고, 자, endorse와 병렬이 되려면 뭐뭐하고 그리고 준비할 준비가 돼야 한다 라고 돼야 되고, 그때는 make가 돼야겠죠? is와 병렬이 makes가 돼야겠고, 그 다음 sleeping과 병렬이 되려면 뭐뭐하는 덜 자는 습관과 그것을 나중에 make up for는 보충하다, 벌충하다, 보완하다, 보상하다 이 말이야. 에? 모자란 걸 다시 채우다 이런 말이라고요. 나중에 다시 그걸 보충하는 습관 이렇게 돼야 돼. 일단은 연습 문제니까 답부터 얘기하면 요놈과 병렬이 잠을 덜 자고 나중에 그 잠을 보충하는, 즉 나중에 모자란 잠을 몰아자는, 오케이?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이킹으로 바꿔야 돼요. 즉 여러분이 봤다시피 병렬은 선생님이 아까 단순하게 투부정사, 동명사, 동명사라고 얘기했을 땐 쉬운 것 같지만 왜 어렵냐? 해석을 해야 돼. 해석을 해서 과연 A와 병렬을 이루는지 B와 병렬을 이루는지 C와 병렬을 이루는지 동사, 준동사를 파악해서 해석으로 비교해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어렵습니다. 어렵게 나오면 맘먹고 내면 알겠죠? 2번 한번 가봅시다. He had several men pull a rope and measure ring 했죠. 일단 병렬에 등위 접속사 나왔는데 ing 나왔으니까 얘는 틀렸어요. 왜? ing 나오려면 앞에도 ing 있어야지. 정후 판단은 간단해. ing 없으니까 틀렸어. 자, 뭐와 병렬인지 따져야 돼요. A의 head와 병렬일지, 얘가 사역동사니까 목적격 보어로 원형을 쓴 거죠. B의 pull 동사 원형, 동사 원형이 아니라 원형 부정사, 원형과 병렬이지. 즉 요거를 요렇게 놓고 생각할 수도 있죠, 여러분. head와 병렬이면 measured가 되고요. pull과 병렬이면 measure가 됩니다. 이거 어떻게 판단해요? measured라면 누구야? 주어가 he야, he. measured라면, 그치? 근데 pull이라면 누구야? 그렇죠. several? several men. several 아니에요. several men. 이렇게 의미상 주어를 통해서 해석해야 된다고. 자, 밧줄 하나를 당기고 그 힘을 그가 측정했다라고 하면, 자, measured가 되겠고요. 각각의 개인에 의해 적용되는 힘을 그가 측정한 거면 measured 과거 시제고, 여러 명이 밧줄을 당기고 나서 그 힘을 측정하도록 여러 사람이, 여러 남자들이 측정하게 하는 것까지 시켰다 하면 measure겠죠. 근데 사람들이 밧줄을 당기게, 여러 명이 당기게 만들고 그가 각각의 개인에 의해 당겨지는 이 힘, 적용되는 힘을 다 일일이 측정한 거예요. 그가 측정한 거예요. 이해가요? 그러니까 뭐예요?
A와 병렬. 따라서 정답은 메저드입니다. 알겠어요? 병렬 문제가 그리 간단하지만 않습니다. 알겠죠? 해석, 특히 의미상 주어가 다른 경우에 각각을 적용해보고 병렬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 요 얘기입니다. 됐지요? 오케이. 문제 이렇게 푸는 겁니다. 잠깐 쉬었다가 자, 여러분 3번부터 9번까지는 여러분 숙제입니다. 잠깐만 쉬었다가 계속해서 설명 이어가겠습니다.